셀트리온 램시마 미국 역대 최대 실적 21년 전체 실적은 릴리 새로운 치료제와 흡입형 칵테일 레큐나는 셀트리온 오늘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플러스 0.16%, 제약은 플러스 0.35%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세 종목 모두 아침 출발은 약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런 이야기와 미국의 긴축 우려 등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램시마 미국에서 매출이 4,600억이나 기록했다. 이러한 내용들과 미국 FDA가 일라이 릴리의 새로운 치료제를 승인을 했고 미국 정부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셀트리온의 흡입형 칵테일 레큐나와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작년 미국 내 매출이 4,600억이다. 역대 최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죠. 제일 먼저 어저께 아침 6시 3분에 연합뉴스의 김잔디 기자님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지난해 미국에서 4,600억 상당의 매출을 기록,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했다. 재작년 2020년 4,080억과 비교를 해서 13% 증가한 규모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한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따르면은 심포니 헬스 집계 기준 지난해 4분기 램시마의 미국 인플럭시맙 시장 점유율은 22.3%다. 이렇게 나와 있죠.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램플릭스는 7.3%에 불과한 상황이죠. 자, 그럼 미국에서의 램시마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해서 램시마는 미국에서 21.2%였잖아요. 그런데 21년 연간 22.3%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과거 상황을 보시면은 초기에 2016년 11월 달에 출시가 됐잖아요. 출시 이후 초기에는 3년 6개월 동안 점유율이 플러스 10% 상승을 한 것이죠. 최근 들어서 12.3%포인트 상승을 한 것이죠. 그래서 22.3%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인플릭시맙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요, 약 17억 2646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조 631억 원 정도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램시마, 인플렉트라가 앞으로도, 특히 올해 2022년이잖아요.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미국 시장의 바이오시밀러 시장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은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와 다른 것이 리베이트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리베이트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베이트 때문에 약의 가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약의 가격, 약값이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이 리베이트가 제약회사에서 병원과 그리고 또 보험회사 두 군데다가 리베이트를 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병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험회사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험회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이것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하거든요. 만약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아예 어느 보험사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보험사에서 처방을 하라고 한 그 약만 미국의 병원들은 처방을 하는 것이죠. 미국의 대형 보험사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돼야 되는 미국 시장의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병원보다는 대형 보험사의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셀트리온의 램시마는 세 군데의 미국의 대형 보험사에 다 선호의약품으로 등재가 돼 있고 또한 추가적인 등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미국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미국 하원에서도요, 바이오시밀러 처방 시에 오리지널 플러스 8%로 환급률을 상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보다 더 높게 나가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보험회사들이 환급을 할 때 더 많이 환급을 해줘라. 누구한테? 환자들한테.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이오시밀러로 인해서 최근 5년간 미국이 지금 의료비 절감액이 약 98억 달러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이 된 것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특히 미국은 유럽에 비해서 바이오시밀러 쪽에 시장 개방을 늦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낼 것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는 2022년 올해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캐나다 시장도 만만치가 않죠. 캐나다의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인플릭시맙입니다. 이 인플릭시맙은 바로 램시마와 램시마 SC잖아요. 1조 4천억 시장이고 두 번째로 큰 시장이 유플라이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플릭시맙 쪽에 캐나다의 바이오시밀러 비중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캐나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캐나다 쪽, 북미 쪽이죠. 이런 쪽에 램시마는 올해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지난 키움증권에서 1월 11일자로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램시마의 미국에 대한 매출 전망을 4,326억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4,600억이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매출액 전체도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물론 이것은 키움증권 자체의 자료니까요. 따라서 올해 전체 실적은 증가세가 예상이 되는데 작년 실적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만간 발표를 하잖아요. 실적 발표 시즌이 잠정치 발표 시즌이 다가왔다는 측면에서 실적에 대한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시장과 캐나다 시장에서의 램시마가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해 나간다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램시마 SC잖아요. 이 램시마 SC가 따라서 유럽과 캐나다 시장 쪽에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고요. 램시마 SC 미국에서는 2023년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한편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 셀트리온 올해 1조 8,677억 정도 컨센서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는 최근 3개월간 증권사에서 발표한 추정치의 평균이잖아요. 평균치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20년도보다는 21년 실적이 조금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같은 개념으로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한편 헬스케어의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이 1조 7,384억이 나오잖아요. 역시 매출액 측면에서는 2020년에 비해서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단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헬스케어도 올해는 영업이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셀트리온 제약까지의 이 합병이 그래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셀트리온의 경우는 진단 키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과 2021년 전체적인 실적 측면은 의외로 기대 이상의 어닝스 프라이즈 가능성도 한편으로는 염두에 둘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것이죠. 결론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그리고 제약 마찬가지죠.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FDA가 일라이 릴리의 베텔로비맙이죠. 새로운 치료제의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셀트리온의 흡입형 칵테일 레키노나와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에서 승인한 릴리의 새로운 치료제는 오미크론에 효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이고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미 릴리 쪽에 약이 나왔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셀트리온의 흡입형 치료제는 이것도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FDA가 일라이 릴리의 항체 치료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경증 및 중등증 12세 이상으로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미 승인한 선택 치료 옵션을 구하기 어렵거나 임상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미크론에 사용하라는 이야기와 비슷한 거죠. 그리고 미국 정부와 3월 말까지 60만 도즈의 베텔로비맙 공급을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공급 계약 부분은 블룸버그 통신을 보시게 되면요 7억 2천만 달러잖아요. 그리고
60만 도즈입니다. 60만 도즈를 미국 보건복지부에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은요, 과연 얼마냐 이거죠. 얼마냐 하면요, 7억 2천만 달러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36억 4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60만 도즈로 나누게 되면은 1인당 약값이 143만 9,400원이 나오잖아요. 약값이 비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상용으로 모든 약들을 다 채워넣는 것이죠. 일라일리는 미국 회사잖아요. 자국 우선주의가 강하잖아요, 미국이.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약 530달러니까 63만원 선이잖아요. 이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높은 가격임에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문제는 흡입형 칵테일 레키노나, 이것이 이제 가격이 좀 중요한 것이잖아요. 흡입형의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요, 왜 중증률이 낮고 그리고 치명률이 낮냐 하면요, 오미크론 바이러스 자체가 폐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코라든가 목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확진이 되게 되면은 대부분 코 그리고 목 쪽에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은 정맥주사형보다는 흡입형이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약효 측면에서도. 왜냐하면 흡입형은 바로 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도 흡입형이 오미크론에는 유리할 수 있고,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든가 앞으로 나오는 변이들은 대부분 코나 목에서 증상을 보이고 또 코나 목에 있기 때문에 감염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으로 이 변이 바이러스에는 흡입형이 효과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셀트론에서 이야기한 것은 레키로나가 조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이죠. 따라서 경제성과의 편의성,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효과까지 들어간다면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시기죠. 빨리 좀 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글로벌 임상 3상 계획서는 제출을 했고 4월까지 임상자를 모집을 합니다. 좀 더 빨리 모집되면 빨리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2분기까지 3상을 진행을 하고 중간에 결과를 확보해서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나라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회사 측에는 밝히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것이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고요. 빨리 진행이 되어 준다면 앞으로 엔데믹 시대에 있어서 흡입형 칵테일 레키노나는 중요한 필수적인 치료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보합선이고요. 외국인들 103억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공매도는 26,000주대로서 전일과 비슷한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65,000주 매수를 했고 기관들 42,000주 매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에서 25,000주 매수하는 모습, 조금 더 지루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외국인들 53억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고 공매도는 65,000주대로 전일에 비해서 절반으로 감소하는 모습, 외국인들 84,0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JP모간에서 21,000주, 메릴린치에서 1,000주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 역시 외국인들이 24억의 매수 우위를 보인 상황이었고요. 공매도는 7,500주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들 28,000주 매수를 했고 외국계 창구별로는 CLSA 쪽에서 10,000주, CS 쪽에서 2,000주, 모간 쪽에서 6,700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세 종목 모두 어떻게 보면 지루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사주는 셀트리온은 하나도 사지 않았고요. 헬스케어 2,400주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역시 심리적인 측면이잖아요. 감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빨리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상에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되어서 2월 23일 날 상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가장 빠른 3월 16일 날 결론이 나온다면은 좋은 것이죠. 물론 결과 조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신라젠이라든가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범법 행위가 아니잖아요. 단지 해석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고의로 본다는 것도 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중과실 정도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결과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닐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해보고요. 결과가 나와야만 이것은 장기적인 악재의 소멸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실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잖아요. 이런 측면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지금 답답하고 지루한 움직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리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주가는 실적이죠. 따라서 실적 측면에서의 4분기와 그리고 원래 2022년을 내다본다면은 우리는 좀 더 긴 시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